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세 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5회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승모병원 고인준입니다. 먼저 지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새해 인사드리고요. 아울러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슬관절학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TK 이후에 페인과 POMB 매니지먼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TK의 유수는 국내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그 수요는 증가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굉장히 로봇 TK 등을 비롯해서 보다 더 정확하고 듀러블한 TK가 가능해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환자분들이 그 고통을 겪고 있고 또 굉장히 심각한 통증을 수반한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순서는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프로토콜을 조금 업데이트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페인과 POB 매니지먼트가 중요한 이유는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은 크게 이제 그것이 바이탈 오간에 미치는 영향과 환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라고 알 수 있겠고 결국 메이저 컴플리케이션과 얼리 리커버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약간의 조금의 통증만 딱 가해져도 굉장히 저희 전신이 다 반응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실 텐데 심장폐는 물론이고 바스큘라리티나 모든 시스템들이 다 같이 반응을 하는 그런 굉장히 버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TK와 같이 이렇게 인베이시브한 프로시저가 상당 기간 계속 통증 해결이 되지 않고 지속이 된다면은 굉장한 버든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POMB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이 이제 전신에 관한 이펙트가 있는데 먼저 환자에게는 플루이드와 오랄 인테이크가 되지 않으면서 뉴트리션과 일렉트로라이트 임밸런스 등을 일으킬 수가 있겠고 아리드미아도 발생시킬 수 있고 그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 같은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메디컬 너싱 케어 타임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저희 의료진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수술을 마친 환자들의 그 모습을 잠깐 떠올려 보시면 모든 그 바이탈 사인들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고 세데이션이 다 풀리지 않은 상태고 많은 수에서 노지와 보미팅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수술 첫 24시간 이내에 약 80%의 블러드 로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헤모다이나믹하게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알 수 있겠는데 여기에 이제 페인까지 겹쳐지게 되면 굉장히 큰 버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엑스퍼트들이 그 메이저 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사망을 비롯한 그런 심각한 합병증이 일어나는 그 시기를 수술 후에 2-3일 이내로 보고를 하고 있고 이것이 그 페리오퍼레이티브의 페인 매니지먼트와 무관하지 않다는 이런 그 의견을 다수 내놓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페인 매니지먼트 잘 되면 심폐기능이 향상되는 것도 물론이고 CNS 기능이 향상이 되고 최근에 또 이뮨과 콜렉션 시스템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페인 매니지먼트가 잘 된 그 프로토콜 하에서는 인펙션과 DVT 리스크도 낮아진다. 그래서 페인은 그 저희가 알고 있는 활력 징후 이외에도 5번째 가장 중요한 그 환자의 지표를 반영하는 그 지표로 이용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환자 만족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제 앞서 설명을 주셨지만은
과거에 이제 서전 중심의 그런 엑스레이와 레인지 오브 모션 같은 그런 오브젝티브한 그런 그 밸류에서 이제 성공적인 TK를 평가하는 기준은 환자 중심의 페이션 리포트 아웃컴으로 변화되고 있고, 이것은 그 수술 자체보다는 환자가 어느 정도 사티스팩션과 퀄리티 오브 라이프에 작용하는지를 이제 더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TK를 위해서 만족도를 높여야 되는 것인데, 그 개별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이 개인적 선호도가 너무 달라서 더 간단한 방법으로는 공통적인 그런 디스사티스팩션 정도를 낮추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TK에 앞서서 환자분들의 컨선을 분석하는 것인데, 국내에서도 단연 페인이 이제 가장 두려운 그런 컨선거리이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TK를 예약했다가 다시 딜레이하게 되는 그 가장 주된 이유라고 분석된 바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환자분들이 수술을 마치고 가장 경험하기 싫은 디스트레싱한 컴플리케이션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런 선물 조사에서는 페인과 노자 보미팅이 65%를 차지한다는 그런 비율이 보고가 있었고요. 비슷한 연구로 또 가장 피하고 싶은 컴플리케이션의 빈도를 봤을 때 페인과 POMB가 역시 7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인과 POMB가 겹쳐 있을 때는 많게는 7배까지도 환자의 불만족도의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페인 그 자체가 POMB를 유발할 수도 있겠고, POMB가 있는 상태에서는 페인이 더 증폭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POMB가 두려워서 오피오이드 사용을 주저하게 되면 또 페인 증폭이 되게 되는, 그래서 환자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어떻게 매니지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과거의 방식이 as needed 방식이라고, 환자의 디맨드가 있을 때 그때 이제 투여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너무 많은 양의 약이 필요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고요. 최근에 그 커런트 컨셉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프리엠티브 멀티모달로 요약할 수 있겠고, 프리엠티브는 스티뮬라이 이전에, 그러니까 자극이 전달되기 이전부터 그 센트럴 센세이션을 막기 위함이고요. 멀티모달은 말 그대로 다양한 모달리티를 섞어서 시너지스틱한 이펙트를 노리면서 궁극적으로는 오피오이드 사용과 그에 관련된 사이드 이펙트를 줄이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은 여기 이렇게 로컬 티슈, 니에서부터 시작돼서 페리럴 너브, 코드, 그 브레인 전달되는 이 경로를 다 각각 블록을 시키자는 것인데, 예를 들면 니 쪽에서는 페리아트컬 인젝션, 그리고 너브 쪽에서는 페리페럴 너브 블록, 그리고 스파이널 마취와 그에 관련된 약제들, 그리고 CNS 쪽에는 또 CNS 사용되는 약제를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리 이것을 수술 전에 프리엠티브하게 쓴다는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POMB는 페인과 조금은 다른 그런 특징이 있는데, 좀 비교적 잘 알려진 리스크 팩터들이 있습니다. 좀 그리고 페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프리벤션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대략적으로 한 48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실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TK 이후에 POMB의 인스턴스를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최근에 나오는 그런 페인 매니지먼트 그 프로토콜 하에서 한 70% 정도까지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수의 환자들이 한 반수 이상에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POMB의 매니지먼트의 커런트 가이드라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리스크 어세스를 통해서 리스크 어세스를 한 다음에, 그것이 이제 하이 리스크일 경우에는 다른 기존의 약제 두 가지를 미리 프로필락틱 해라는 게 이제 주요 골자가 되겠고요. 말씀드린 그런 리스크 팩터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대부분 여성, 그리고 non-스모커, POMB 히스토리나, 그리고 포스트오프로 그런 오피오이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대부분 한국에서 TK 시행받는 분들이 여성이고 비흡연가이고 포스트오프로 PC에 사용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 TK 환자들은 대부분이 그냥 기본적으로 하이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크 어세스를 통한 뒤에 하이로 분류가 되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다양한 약제들을 두 가지 이상을 쓰고, 그 다음에 레스큐로는 또 다른 기존의 약제를 사용해라. 이게 이제 기본 가이드라인이 되겠고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안티에미틱스 클래시피케이션을 보시면은 제일 흔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세로토닌 이니비터 계열이고, 대표적으로 온단세트론, 라모세트론, 알록시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파민 안타고니스트는 맥솔롱, 그리고 안티히스타민, 스테로이드 쓸 수 있겠고, 심한 경우에는 벤조다이제핀까지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프로토콜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작년에 썼던 저희 관절센터 프로토콜은 외래에서 이제 그 페인 곡선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저는 지금 페인 센시티비티를 좀 측정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프리엠티브 오랄 메디케이션을 주고 안티에미틱스 같이 투여하는데, 저는 IV 스테로이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페리페럴 너브 블록을 싱글샷 어댑티컬 블록을 사용하고 있고, 리전을 마치 될 수 있으면 리전을 마취를 하고 페리아티컬 인젝션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포스트오프는 IBPCA를 펜타닐 베이스의 IBPCA를 달고 레스큐 아날제식스는 다른 계열의 약제를 투여하는 것이 이제 제 프로토콜이 되겠고요. 그래서 OPD에서 외래에서 프리오브로 어세스먼트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저는 이제 여러 차례 학교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센트럴 센시에이션 정도를 CSI라는 설문지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중추신경 감작으로 분류된 환자들에게는 이런 듀록세틴 같은 약제를 투여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재밌는 보고는 정맥을 잡을 때나 그 혈당 검사할 때, 그리고 안티바이오틱스 테스트 할 때 그 페인을 미리 이제 좀 측정을 해놓고 보면 그것이 포스트옵의 그 페인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 AS CPG에 보면은 프리엠티브 메디케이션으로 거론된 약제들은 AAP, 가바펜틴, 엔세이즈, 오피오이드 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1시간 전에 이 프리엠티브를 시작을 하고 있고, 셀레브렉스와 리리카, 그리고 덱사메타손을 이렇게 하고 있고, 덱사메타손 10mg IV로 투여를 하고 약 3일 동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TK 때 스테로이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 논란이 좀 돼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정리되는 것은 PONB와 페인을 릴리프하는데 많이 효과적이고, 특별히 인펙션 리스크는 올리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이제 기본 의견이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타입과 도시지, 듀레이션 등은 이견이 좀 있습니다. 저도 한 10년 전 정도에 한 250명 정도의 RCT를 시행했었는데 비슷한 결과를 보고 드린 바 있었습니다. 저희 병원의 그 안티미스 프로토콜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덱사메타손을 1시간 전에 투여를 하고, 그리고 수술 끝난 데는 알록시라는 약제를 맞춰서 투여합니다. 그리고 맥솔론과 라무세테론, 온단세테론으로 이어지는 그런 레스큐 안티미틱스 프로토콜이 있고요. 페리페럴 너브 블록은 이제 대표적으로 페모럴 너브 블록이 이제 선두를 시작을 해서 있었는데, 이게 쿼드에 블록을 시키는 바람에 피어 센서리 블록에는 어댑티컬 블록이 나오게 됐고, 최근에는 아이팩이라 그래갖고 그 포피들 아터리하고 포스터 캡슐 사이의 공간에 이제 블록하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같이 어댑티컬 블록과 동시에 아이팩 블록을 해주면은 페리아티컬 인젝션 정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 저희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조금 마취가 깊으면 이게 후드랍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의를 좀 요하고요. 어쨌든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 어댑티컬 블록 원샷으로 싱글샷으로 로피바케인 베이스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페리아티컬 인젝션은 이제 이것의 이피커시에 대한 문제는 이제 논란이 없는 것 같고요. 대부분은 페리페럴 너브 블록 정도의 그런 효과가 있고, 아직까지 그 칵테일의 조성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는 상태인데, 로피바케인과 엔세이드, 안티바이오틱스 등을 이제 섞는 것으로 되어 있고, 스테로이드를 섞냐 마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보고는 페리아티큘러 스테로이드가 IV 스테로이드보다 좋더라,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두 가지를 같이 쓰니까 훨씬 더 좋더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피네프린과 몰핀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좀 사용하지 않는 추세고, 역시 테크닉이나 도시지 같은 것들은 이견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로피바케인, 트롤락, 그리고 세프록심으로 이루어진 그 칵테일을 사용하고 있고, 시메트 믹스할 때 그때 이제 임플란테이션 하기 전에 이제 사용하고 있고, 에피네프린과 몰핀은 처음에 들어갔다가 이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PCA를 이제 베이설 플로우 없이 펜타닐 베이스로 하고 있고, 많은 병원이 마취과 상의하에 이제 PCA 조성은 이제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일째까지는 포스트옵 직후부터 2일째까지는 PCA가 있는 기간이고, 대부분 페리아티컬 인젝션과 싱글 너브 블록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오피오이드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 단지 CS로 분류된 환자들한테는 듀록세틴 약제를 투여를 하고 있고, 다른 레스큐 레지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째까지는 이제 PCA를 띈 다음부터는 될 수 있으면 울트라셋으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듀록세틴을 쓰고 있는데, 여기도 페인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는 타진, 그리고 듀록세틴에도 좀 어려운 경우는 뉴신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그 오피오이드 사용을 좀 줄여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TK 이후에 페인과 PONB가 환자들이 가장 디스트레스한 그런 컴플리케이션이 되겠고, 이 페인과 PONB 매니지먼트를 잘 해주시면 컴플리케이션도 막을 수 있고 환자 만족도도 좋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의 컨셉은 그런 멀티모달 프로토콜을 프리엠티브하게 유지하는 것이 되겠고, 궁극적으로 이제 자기 여건에 맞는 어떤 프로토콜을 만들어 주시면 궁극적으로는 TK 아웃컴이 좋아진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 모달리티 갖고 있는 이피커시와 세이프티, 그리고 합쳐졌을 때 그런 효과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인이 없으면 게인이 없다고 했지만 우리 분야에서는 페인이 없으면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세 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5회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